미나상 곤니찌와.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일본어 기초 마스터의 한선희입니다. 오늘 52강의 공부를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과 저는 초등학교 2학년 한자를 지금 공부하고 있죠? 예, 앞부분에 이 밑에 부분을 지금 공부를 해서 오늘 이 부분을 공부합니다. 55페이지 지난 시간에 공작 계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51강이었죠. 오늘은 52강에 해당이 되는데요. 56페이지에 점수 독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점점입니다. 점점은 한국어 한자가 좀 다른데요. 총 9획이고요. N3이에요. 한국어 한자는 왼쪽에 거물 흙이 있고요. 일본식 한자는 좀 더 간단하고 밑에 점 4개가 있습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한국식 한자를 보면은 거물 흑자와 점치다 점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이 점자는 점 또는 얼룩 또는 불 붙이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점자는 원래 불 붙이다 라는 뜻을 위해서 만들어진 글자인데요. 여기 옆에 있는 점자가 그래서 아궁이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필요한 불쏘시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는 때로는 점이나 얼룩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요. 이것은 재가 날려서 얼룩이 묻거나 구멍이 났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음독은요, 댕라고 읽습니다. 댕, 우리나라 말로는 점이고요. 일본어로는 댕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댕갱이라고 하고요. 종점, 지금 종점에 차들이 모여있는 사진인데요. 슈땡 전차죠. 슈땡. 그리고 만점을 만땡. 네,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만땡. 이 점자는 음독만 있고 훈독은 없습니다. 점점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점검, 땡갱, 만점, 만땡, 곧 종점입니다. まもなく終点です。 테스트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テストで100点満点を取りました。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샘수입니다. 샘수. 마찬가지로 한자가 좀 복잡한 게 한국식 한자고요. 간단한 게 일본식 한자인데 다시 보시면 왼쪽이 한국식 한자고요. 오른쪽이 일본식 한자입니다. 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하나, 둘, 그리고 가로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네, 여기 숫자가 한국식 한자가 보이는데요. 숫자는 세다, 계산하다 또는 헤아리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숫자는 이게 끌루라고 합니다. 끌루자와 칠복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숫자는 여인이 위아래로 포개져 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겹침을 뜻하는 숫자에 여기 칠복자가 결합한 것은 숫자 1, 2, 3과 같이 막대기로 셈을 하고 있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대에는 막대기를 겹쳐 셈을 했죠. 이를 상가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숫자를 막대기를 겹쳐 셈을 한다는 의미에서 세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독은요, 스, 길게 또는 짧게 스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스가크라고 하고요. 우리가 가크몽 할 때 가크 배웠죠? 스가크. 그리고 사람을 셀 때는 닌즈, 타금이 됩니다. 인원수를 닌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 같은 이런 다실, 일본식의 다실을 스키야 이렇게 읽는데 이때는 짧게 스라고 읽습니다.
훈독은 가즈 또는 가조에르, 여기 1, 2, 3, 4를 세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가조에르라고 합니다. 수는 가즈, 세다는 가조에르.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태어날 때부터 1살 먹죠. 그거를 만 나이라고 안 하고 가조의 도시라고 합니다. 만으로 할 때는 태어날 때부터 세지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산해서 태어날 때 이미 1살이 되는 걸 가조의 도시라고 합니다. 샘수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수학, 数学、 수, 数、 모임에 오는 인원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会合に来る人数を調べています。 한국 나이로 몇 살입니까? 数え年でいくつですか？ 네, 잘 따라하셨습니다. 세 번째 한자는 읽을독입니다. 이 한자도 우리나라 한자는 좀 복잡하고요. 일본식 한자는 간단한데요. 한자를 보면 이렇게 옆에 복잡하게 돼 있는 게 한국 한자고요. 간단하게 돼 있는 게 일본 한자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독자는 읽다나 이해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독자는 말씀 언자에 팔매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팔매자는 물건을 파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물건을 팔고 나면 얼마를 벌었는지 셈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독자는 말씀 언자가 결합해서 물건을 팔아 돈을 센다 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독자는 돈을 세며 중얼거린다 라는 뜻으로 쓰였지만 후에 뜻이 확대되어 지금과 같이 읽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독을 보면요. 노크, 도크, 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를 타금이 붙어서 녹샤, 녹샤라고 하고요. 독서를 노크쇼, 녹쇼. 근데 사행 앞에서는 구가 크게 소리 안 나기 때문에 녹쇼 하시면 되고요. 독본, 책을 얘기하죠. 그럴 때는 타금이 아니고요. 독구홍이라고 합니다. 독구홍. 그 다음에 구두점을 찍는다 그럴 때 구도땡 이럴 때만 도라고 읽습니다. 훈독으로는 요무라고 합니다. 홍오 요미마스 하고 초급에 많이 나오는 한자라서 한번 들어보셨죠? 책을 읽다 할 때는 요무라고 하고요. 요미까따 읽는 방법, 한자에 읽는 방법 요미까따와 난데스까 읽는 방법 이럴 때 쓸 수 있죠. 읽는 법이고요. 요미모노 읽을 거리를 요미모노라고 합니다. 읽을독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독자, 読者、 읽다, 読む、 독자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読者からメールが来ました。 이 이름 읽는 법을 알려주세요. 名前の読み方を教えてください。 네, 잘하셨습니다. 네 번째 한자는 글서입니다. 총 10획이고요. N5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차례차례 쓰시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서자는 글이나 글씨, 글자라는 뜻을 가진 글자인데요. 붓율자와 가로 알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붓율자는 손에 붓을 쥐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붓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말씀이라는 말자가 더해지면서 말을 글로 적어 넣는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음독은요. 쇼, 우리나라 말로 서, 일본어는 쇼입니다. 서점을 쇼땡이라고 하고요.
붓글씨를 쇼도라고 합니다. 짧습니다. 쇼도. 그리고 서류를 쇼루이라고 합니다. 훈독은 가꾸. 초급에 많이 나오죠. 가꾸. 그리고 가키토메 등기우편입니다. 옆에 등기우편 표시가 있는데요. 가키토메라고 하고요. 대각기 손으로 쓰는 거, 요새는 손으로 쓸 기회가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편지도 쓰고 다 했죠. 그럴 때 손으로 쓸 때를 대각기라고 합니다. 글서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서점, 책방, 書店、 쓰다, 書く、 근처에 큰 서점이 있습니까? 近くに大きな書店がありますか？ 등기 우편이니 사인 부탁드립니다. 書き留めなのでサインをお願いします。 네, 잘 따라 하셨어요. 네, 오늘도 4개 한자를 배웠습니다. 복습해 봅시다. 점점이죠. 점점. 그래서 점검을 댕깽. 그리고 만점은 우리나라 한자와 비슷합니다. 만땡. 이럴 때 응 발음을 낼 때는 혀를 입에 붙이지 마시고 콧소리를 내주세요. 만땡 이렇게요. 그리고 샘수를 수학을 나타낼 때는 스가끄. 그리고 훈독으로 읽을 때는 가즈라고 합니다. 여기 숫자가 보이죠? 가즈. 그리고 세 번째 한자는 읽을독입니다. 읽을독. 그래서 녹자를 녹크샤 해서 녹샤. 구가 소리 나지 않게 해주시고요. 훈독은 요무입니다. 요무. 네, 마지막 한자는 글서입니다. 글서. 여기 기노쿠니아 쇼땡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일본의 유명한 서점입니다. 서점을 쇼땡이라고 하고요. 쓰다를 가꾸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4개 한자, 점수, 독서, 평소에 많이 쓰는 한자니까 여러분 잘 외워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54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를 한꺼번에 53강의 확인 문자에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교실, 공작, 계산, 점수, 독서, 한국어로도 잘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한자 수는 늘었지만 평소에 쓰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계속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다음에 확인 문제에서 또 만나요. 수고하셨어요.